천하제일 강국. 자, 지금부터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도 이제 중국이었고, 초기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제일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 그 묻지마 테러 같은 것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우한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 근데 이 우한 연구소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작으로 한 연구소였고,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또 관여가 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가장 피해를 본 곳은 중국이었다. 초기에 그 영상 기억을 되돌아 보면 우한 그 봉쇄된 우한 지역에 살던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창문으로 서로 우한 짜요 우한 짜요 하면서 서로 이제 힘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외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중국 전역으로도 이제 봉쇄 지역이 넓어갔죠. 그런 피해를 중국이 알고서 했을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중국이 이 당시에 미국하고 뭐 무역 분쟁 중이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본 세력들이 왜 어떠한 시범 케이스로 중국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전파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받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사회주의 제도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다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사회주의 제도거든요.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쓰려고 이제 복지라는 말만 갖다 붙이는 건데,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결국은 국가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보장하고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반감이 없어진 거죠. 과거 같았으면 만약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어느 지역에다 뭐 준다라고 하면 세금 그런 데다 다 쓴다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 재난지원금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거 안 받는 사람 없거든요. 욕하던 사람들도 받죠. 욕하면서도 받고. 아무튼 그러한 큰 계기가 됐다, 코로나가. 그리고 세계의 물동량이나 이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이 각 지역별로 그 어떤 각 가까운 국가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그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중국이 당시에 트럼프 때 무역 분쟁을 많이 했죠. 트럼프가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제조업들을 다시 미국 땅 안에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중국 물건에 이제 관세를 높이고, 뭐 그 다음에 정보나 어떤 우리 기술을 빼간다 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박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서로의 목적이 맞아 떨어졌던 상황인데, 다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척 했지만 실적은 서로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거, 제조업이 미국 본토 내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들 했고, 시진핑은 당시에 세계의 공장, 자본주의 끝판, 중국이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수지에서 누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건져주는 사람들이 그 배에 이제 시체를 걸터놓고 뭐 돈을 얼마를 달라 주면 인계를 해주고, 안 주면 그냥 도로 빠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냥 공산당이네 뭐 어쩌죠 했지만 그냥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었던 게 당시 중국 상황이었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꿔야겠다라고 그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벌써 이제 공동부유 얘기가 나오죠. 공동부유,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데, 이게 결국은 그 거대 기업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국유화하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부정부패 척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그 금융기관하고 짜고 서로 이제 막 그 방탕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옥죄면서, 뭐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뭐 헝다, 뭐 이런 그 대기업들을 다 하나씩 지금 최근 나온 거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다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가 그동안 돈을 모두 이제 자기 그 기업들이 움직이던 그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벌써 왔죠. 경제 부분은 그렇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돌려놨다라고. 이게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이 나라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하려면 진짜 많은 그 자기들도 손해를 봐야 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경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다음으로 이제 영토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이게 다 거의 식민 잔재인데, 과거에 홍콩이 영국에 뺏겼었고, 대만은 일본이 식민 지배하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중국이 힘이 빠졌을 때 뭐 센카쿠랑, 그 다음에 인도 국경 문제도 그 인도 식민지로 다뤘던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존의 영토를 무시하고서 지들이 그려놓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빠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홍콩 문제는 해결을 했죠. 뭐 어쩌고 했지만 결국 홍콩 문제 해결을 했고, 나중에 지금 대만 문제, 이걸 심으로 하니 뭐하니 뭐 말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대화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힘으로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이제 쿠릴 밑에가 이제 센카쿠라고 치고 뭐 중국 러시아 합동 해군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거고 여기는 러시아니까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군사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한창 막 그 군사 훈련하고 뭐 대만을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막 압박을 한창 하다가 시진핑 평화통일 발언을 하고 얼마 지나서 이제 세계 언론들은 뭐 대만을 공격할 거다 뭐 이러고 있을 때 푸틴이 시진핑이 하는 말처럼 대만을 힘으로 굴복시킬 필요가 없다. 세계 경제 1위인 중국이 뭐 얼마든지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지 말아라. 시진핑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세계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세계에 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뭐 전쟁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자, 푸틴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막거나 하면은 유럽은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의 이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전력 부족이다라고 하면서 막 뭐 전기를 돌려가면서 순환으로 쓰고 뭐 한다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의도적이다. 세계 공장이라는 그 위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쌓아놨을 그 뭐 어떤 그런 이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부족할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생산이 이거밖에 안 돼. 생산이 감소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니까 인플레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 이 인플레는 나중에 터지면 그 나라의 그 지폐가 쉽게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걸 이 인플레 현상을 더 높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로 인한 그 지원금들 각 나라에서 나눠주는 이거에 물량 부족에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부족하다,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재기. 그래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면 금융 거품이 전 세계적으로 꺼질 수가 있고 금융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거품이 또 꺼질 수가 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이 경제 시스템에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디폴트 맨날 디폴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셧다운 얘기 나오고 그냥 그때 그냥 연장만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재정 적자가 누구한테 재정 적자냐? 달러를 찍어내는 애들한테 재정 적자다. 아시마게 해서 미국의 돈은 미국의 개인 은행 기업들이 찍어서 정부에다 빌려주는 말도 안 되는 그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그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3경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그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 한도를 늘려가면서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바이든이 이 정책적으로 그 지원금을 풀면서 지금 물동 그 컨테이너가 쌓이고 컨테이너가 내륙으로 운송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도 내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군대를 동원을 해서 그 물동량을 뭐 푼에 만에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지금 뭐 영국에서도 지금 물량 부족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컨테이너 자체도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이거 거의 모든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또한 중국이기 때문에 푸틴이 얘기한 경제로도 얼마든지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에 이 대만에 이 미국 관련돼 있는 거나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관련된 유럽의 애들이나 남중국해에 대해서 뭐 나토에서 뭐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많지 않은 분들, 없는 분들, 약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버텨낼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러시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